안녕하세요. 1학년 수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내용이죠. 원의 방정식 공부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을요, 이제는 우리 좌표를 가지고 좌표 평면에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점을 좌표 평면 위에 놓기 위해서 점의 좌표라는 걸 만들어서 x좌표, y좌표, 그렇다면 임의의 점을 어,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선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생긴 직선들을 좌표 평면에 놨을 때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는 작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쓸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임의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런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원들의 또 이름을 붙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럼 원에서 중요한 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전거 그림이 있네요. 1886년에 만들어진 최초의 자동차랍니다. 볼까요? 크기를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그래도 여기 보니까 엔진도 보이고 특이한 모양이 듭니다. 지금은 세발 자전거 모양이네요. 하지만 바퀴는 역시나 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걸 여기 시계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시계를 볼까요? 여기 시계가 있는데 중심을 원점에 갖다 놓았습니다. 중심 원점이면 중심은 0,0이 되겠죠? 그리고 길이가 5인, 여기가 길이가 5래요. 길이가 5인 이 분침의 끝점의 좌표를 px, y라고 한다면 이 분침이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분침이 한 바퀴 돌면서 콤파스에 그 끝점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중심이고요.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지나갔을 때 이 분침의 흔적을 말해 본다고 하면 이거 역시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죠. 이 분침의 흔적 원이라고 말해 줄 수 있어요. 이랬을 때 이 분침의 흔적을 x, y라고 놓고요. 관계식을 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P점, 분침이 돌아다니는 끝점입니다. P를 x, y라고 했을 때 이 특징은 P와 원점까지의 거리는 항상 얼마죠, 여러분? OP 거리가 5라고 했으니까 OP의 거리는 항상 5이다, 이걸 사용할 겁니다. 그럼 OP의 길이를 좌표로 표현해보면 5는 원점이고요. P는 x, y였으니까 P와 원점 0,0까지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P와 x, 0까지의 거리가 루트,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네요. 그게 항상 5가 되는 관계식입니다. 조금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을 시켜줍니다. 그럼 어떻게 됐나요? 왼쪽 루트는 사라질 거고요.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 오른쪽은 25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라는 방정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요, 어떤 특정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동그라미라고 초등학교 때 배웠다가 이제 더 정확히는 이 동그라미 모양을 분석해 보았을 때 임의의 좌표 평면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의의 좌표 평면에서 이런 원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원도 있고요. 중간 정도 원도 있고요. 원을 결정하는 두 가지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원을 결정하는 건요, 콤파스로 그렸을 때 가운데 고정을 시키는 점이 있죠. 예, 이런 점들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중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의 중심이 a, b이고요. 그런 다음에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그 점들의 모임,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 이게 바로 원이기 때문에 이 원에서의 끝점 있죠. 원 위에 이 점은요, 돌아다니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중심, 이 정점을 우리가 보통 중심 a, b라고 두면요, 어떤 점 a, b로부터 거리가 r인 점들을 모두 모아서 그려보면
거리가 r인 점들을 모두 모아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의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이 곡선을 우리는 원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것을 이제 좌표 평면 위에서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본다면요. 이것의 특징이 이거밖에 없어요. C에서 P까지의 거리가 얼마다? R이다. 이게 원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중심에서 거리가 R인 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C, 중심 A, B로 잡았죠? P는 이제 임의의 점입니다. 원을 돌아다니는 임의의 점 X, Y라고 했을 때 CP, 두 점 사이의 거리네요. 두 점 사이의 거리 CP까지의 거리가 얼마다? R이다 라고 해서 방정식 처음 부분을 세우고요. 이것의 양변을 뭐한다? 제곱합니다. 그러면 좌변은 루트가 사라질 것이고 우변은 제곱이 생기겠죠. 그랬을 때 루트가 없어져서 정리한 이 식을 우리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히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직선에서도 표준형이 있었죠. 기울기가 A고 Y절편이 B인 기울기와 Y절편 모양으로 나타나진 것을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불렀다면 원에서도 이제 이렇게 생긴 모양, 중심과 반지름을 바로 할 수 있는 모양이죠. 이것을 우린 표준형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중심이 A, B이고 그럼 중심까지의 거리를 제곱했다라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게 제곱했으니까 오른쪽 R도 제곱이 될 것입니다. R제곱이 되는 점들의 모임. 그럼 중심을 찾아낼 수 있겠죠. 반지름도 찾아낼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줍니다. 결국 원의 방정식으로 필요한 건 중심의 좌표와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가 필요한 것이죠.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원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중심의 좌표가 필요합니다. 중심이 A, B고요. 반지름, 중심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길이죠. 반지름이 R일 때 그럼 중심 A, B로부터 거리가 R인 점들의 모임. 그럼 거리가 R이니까 콤파스의 중심을 여기에 꽂고 쭉 움직였을 때 원이 되겠습니까? 이 점들의 모임은 원 위에 점을 X, Y로 넣었을 때 여기에서 중심 C라고 센터 C라고 하겠습니다. 중심 C까지의 거리가 항상 R로 일정하다. 이것을 제곱해서 만든 이 식이 되겠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제곱한 식, 좌변이죠. 우변은 반지름의 제곱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을 여러분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중심이 원점이라면요. A와 B가 얼마가 되겠어요? 00이 되겠죠. 중심이 원점이라면 A, B가 00이니까 아주 간단한 원의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도 찾을 수 있네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중심이 1,-2이고요. 반지름이 3인 원입니다. 원의 방정식 한번 써볼게요.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중심이 1,-2니까 임의의 점, 원의의 점을 x, y로 잡았을 때 이 두 개 사이의 거리 x-1의 제곱이네요. 그 다음 y-2니까 y 플러스 2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제곱은 반지름 3으로 끝나면 안 되죠. 루트가 없어지니까 3의 제곱으로 말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 이렇게 완성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부터 프린트로 가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프린트 원의 방정식 부분을 보면요. 원의 정의, 평면 위에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정점을 우리는 원의 중심이라고 불렀죠. 정확히는 원의 중심입니다. 원의 중심, 그리고 그 일정한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면 개념 확인 아까 했던 문제예요.
다시 합니다. 중심이 1,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중심까지 원 위의 점을 x, y로 두었을 때 중심까지의 거리 x-1의 제곱 y-2니까 플러스 2로 쓰겠습니다. y 플러스 1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으로 이렇게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으로 쓸 수 있겠죠. 문제 1번도 계속 그럼 써보겠습니다. 이번 중심이 마이너스 2, 3이에요. 그럼 원 위의 점을 x, y로 두었을 때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4가 되는 직선의 이제 그 도형의 방정식을 써봅시다. x 마이너스 2, x끼리 뺀 거 x 플러스 2의 제곱이죠. y끼리 뺀 거 y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를 써봤고요. 거기에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했을 거니까 4도 제곱해서 여기를 16으로 써주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중심이 원점입니다. 그럼 중심이 원점이니까 임의의 점 x, y에서 원점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거리를 제곱한 거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지름을 안 알려줬어요. 하지만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반지름을 모르기 때문에 반지름을 우리는 r이라고 둘게요. 그럼 반지름을 r이라고 두고 그냥 r제곱으로 쓰면 원의 방정식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3,4를 지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나는 건 어떻게 하죠? 지나는 거예요. 뭐 하십니까? 지나는 거는 대입하죠. 그러니까 3,4를 뭐 한다? 지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입하면 모르는 r제곱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3, 4를 여기에 대입할까요? 그러면 9랑 그 다음 4의 제곱은 얼마죠? 16이죠. 그게 r제곱이니까 r제곱은 결국 얼마가 되었던 거예요? 25가 되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r제곱 자리에 이제 누구만 써주시면 되겠어요? 25만 써서 x제곱과 y제곱은 r제곱 25이다. 25도요. 25보다는 5의 제곱으로 써주면 더 보기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으로 써주었습니다. 이번엔 중심 또 알려줬어요. 중심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고요. 원점을 지난대요. 여러분 지나는 건 뭐 하면 돼요? 대입할 거니까요. 일단 써보겠습니다. 원위의 점 x, y에서 중심까지의 거리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은 원래 여기 반지름이 와야 되죠. 근데 반지름을 모르기 때문에 r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원점을 지난대요. 그러니까 이 원이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원점을 뭐 할 수 있어요? 대입할 수 있습니다. 원점을 한번 대입해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원점을 대입합니다. 그랬더니 4의 제곱 16, 0은 너나 하나죠. 3의 제곱 9가 r제곱이 되었어요. 결국 r제곱은 25니까요. r제곱 자리에 5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제곱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좋은 것이 어떻게 반지름을 바로 알아볼 수 있겠죠. 습관적으로 오른쪽에는 반지름의 제곱자리니까 이것을 반지름의 제곱으로 표현해주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을 보시면요. 이번에는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점을 준 다음에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였어요.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 바로 중심이죠. 중심의 좌표와 그 다음 반지름을 알아야 하는데 중심과 반지름을 모두 주지 않은 상태 하지만 지름의 양 끝점만을 준 상태로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지름의 양 끝점을 가지고 충분히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볼까요? 여기에 보면 예를 들면 지름의 양 끝점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이게 A고 얘를 B라고 하겠습니다. 지름의 양 끝점이 나왔다면 이걸 이었을 때 지름이 되는 거죠. 지름이라 함은 얼마가 돼요? 우리 R의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R의 2배니까 반지름도 충분히 찾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필요한 중심은 어디 있게 됩니까? 중심은요 바로 이 지름의 가운데점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은 이 지름의 중점을 통해서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 공식으로 원의 중심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중심은 센터 C라고 쓸 거예요. 그럼 X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이게 중점 공식이었죠. 더해서 2로 나누면 1이네요. 그 다음 여기도 Y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2하고 4 더해서 2로 나눴을 때 3이 나오겠네요. 6을 2로 나누어서. 그래서 중심 찾았습니다. 그러면 반지름은요. 반지름은 마음에 드는 점 하나 골라서 뭐 해도 되고요. 마이너스 5,4니까요. 5,4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도 좋고요. 아니면 지나는 점을 하나 준 거잖아요. 지름의 양 끝점은 이 A와 B는 어떤 점입니까? 지나는 점이에요. 원 위의 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대입할 수 있는 점이 벌써 두 개나 생긴 거예요. 지나는 거 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 할 수 있습니까?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R이다 라고 해서 보면요. x-1의 제곱 y끼리 뺀 거 y-3의 제곱은 r제곱이다 써 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5,4를 지나기 때문에 5,4를 뭐 할 수 있어요? 대입할 수 있죠. 대입해서 r제곱의 값을 구합니다. 5 빼기 1의 제곱은 16이죠. 4 빼기 3의 제곱은 1인가요? 결국 r제곱값은 1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이 r제곱 자리에 누구만 넣어주면 되겠습니까? 17만 넣어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계산해보면 x-1의 제곱과 y-3의 제곱은 r제곱 17이니까 선생님은 이제부터 이렇게 쓸 거예요. 루트 17의 제곱. 그렇다면 r이 얼마인 걸 볼 수 있어요? 루트 17인 걸 말해줄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건 항상 루트가 나오더라도 r제곱꼴로 표시해주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원위의 점이니까 대입해도 좋지만요. 그냥 바로 r을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중심과 그 다음 B까지의 거리니까 C에서 B까지의 거리를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구한다면 역시나 이거 루트 17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식을 대입해 줄 수도 있겠네요. 그럼 문제 2번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역시나 지름의 양 끝점을 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두 개의 중점을 가지고 중심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중심은요 더해서 2로 나누면 3, 그 다음 여기 더해서 2로 나누면 이건 0이네요. 0을 2로 나누어도 다시 0이죠. 중심 찾았고요. 반지름은 봅시다. 만약에 지름이 나왔다고 치면은 지름의 양 끝점이 바로 지름의 중점이 바로 중심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 한 점 CA나 뭐 CB 마찬가지예요. 그 길이가 바로 반지름이 되는 거 맞죠? 이번엔 이 방법으로 찾아보겠습니다. C에서 A까지나 B까지 거리 아무거나 구해도요. 여러분 다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CA까지의 거리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구해보면요. 3 빼기 1의 제곱 4죠. 0 빼기 2의 제곱은 4입니다. 결국 R은 루트 8이라고 써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방정식 마무리할까요? 이게 루트 8이 R이고요. 중심 3,0이니까 방정식 써보면요. X끼리 빼서 제곱 더하기 Y끼리 중심까지의 거리죠. Y끼리 빼서 제곱. 그럼 Y제곱이 되겠네요. 그 다음 여기는 반지름 루트 8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을 써보았습니다. 8이라고 써도 되는데요. 쌤은 반지름이 얼마인지를 명시하기 위해서 항상 R제곱 형태로 오른쪽을 쓰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원의 방정식의 다른 형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에서도요. y는 ax 플러스 b, 기울기와 y절편을 모두 할 수 있는
표준형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걸 다 한쪽으로 이항시키면 x와 y에 관한 1차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지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일반형이라고 불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배웠어요. 어떻게 해요? x 빼기 a의 제곱, 중심이 a, b이고 그러면 x 빼기 a제곱, y 빼기 b의 제곱은 반지름 r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는데 이걸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원의 방정식에도 표준형이 존재한다면 이것을 다 전개해서 한쪽으로 넘긴 모양을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별거 아니죠. 다 전개해서 한쪽으로 몰아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몇 차씩 어떤 항들이 존재할까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다 몰아서 전개해서 왼쪽 한쪽으로 이항했을 때 보세요. x제곱과 y제곱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만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x제곱과 y제곱이 모두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이걸 전개하면서 나오는 식 x제곱 그 다음에 2ax 마이너스 하면서요. x의 1차식이 하나 등장할 겁니다. y의 1차식도 하나 등장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 a제곱과 b제곱 그리고 r제곱까지 넘어오면 이것을 상수항 대표로 하나 써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들이 빼고 더해지면 상수항일 거니까요. 이렇게 상수항 모습으로 정리한 이런 모양을 우리가 바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불러줍니다. 이때 문자로 된 복잡한 식이 있는데요. 왜 이런 얘기 나왔냐면 얘를 이렇게 고쳐주었을 때 이 자리는 누구의 자리죠? r제곱 자리죠. 반지름의 제곱인데 반지름 제곱이 만약에 음수가 나와버리면 이건 원이 될 수 없어요. 원의 조건은 이 오른쪽이 반지름 제곱이니까 이 값이 반드시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양수일 때만, 이걸 정리한 오른쪽 부분이 양수일 때만 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원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만약에 이 오른쪽이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거리가 0이니까 떨어져 있지 않죠. 그럼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그냥 바로 0이 될 때는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냥 중심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보다는 커야지 조금이라도 이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게 되겠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이 표준형을 다 전개해서 몰아놓은 거라고 생각했을 때 일반형으로 표현된 이런 원을요. 다시 표준형으로 고쳐서 이 모양을 표준형으로 고쳐서 우리는 중심과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내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완전제곱식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럼 가볼게요. 여기 보이는 표준형,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맞추러 가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x제곱과 2x가 있으니까요. 얼마가 필요하나요? 반의 제곱인 1을 더합니다.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앞쪽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러니까 1 빌려왔던 거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y제곱과 6y 있어요. 그럼 이것도 역시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합니까? 이것의 반의 제곱인 9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완전 제곱식 만들어졌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잠깐 일시적으로 더해준 1과 9를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없는 1과 9를 더했으니 다시 뭐 해주면 양변에 그걸 모두 더해준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한쪽에서는 더하고 뺀다 했으니까 10을 더했으니까 10을 뺀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 양변에 더한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이는 상수항은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으로 넘겨놓고 생각합시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얼마입니까? 6이죠. 그래서 상수항 마이너스 6은 오른쪽 이항되어서 플러스 6인데 이 상태에서 여기 네모 부분은 새로 더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10이 더해졌어요.
그럼 오른쪽에도 얼마를 더하면 돼요? 10을 더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는 16이니까 얼마예요? 4의 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결국 이 아이는 x-1의 제곱과 플러스네요. x 플러스 1의 제곱과 y-3의 제곱 이렇게 완전 제곱으로 쓸 수 있고요. 오른쪽은 4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중심 C는요. 마이너스 1,3이 될 것이고 반지름이 4인 원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는 일반형으로 표현된 이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고쳐서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형을 말하라는 건 원을 구해서 중심과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을 구하라는 소리라니까 이거 한번 구하러 가겠습니다. x에 대한 완전제곱식 보이시죠? x제곱과 4x 있으니까요. x제곱 4x 그럼 반의 제곱인 4를 일단 더하겠습니다. 그 다음 y제곱 마이너스 4y 그럼 반의 제곱인 4를 또 일단 더하겠습니다. 그럼 좌변엔 이미 없는 4가 두 개나 더해진 셈이겠죠. 그 다음 여기 상수항은 일단 이항시켜서 플러스 4인 상태로 만들어 두고요. 그럼 양변에 어떻게 한다? 좌변에 8을 더했으니 오른쪽에도 똑같이 8을 더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럼 똑같은 모양이 되겠죠. 정리해보면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결국 계산하면 얼마예요? 12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12도요. 정확히는 반지름의 제곱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12는요. 루트 12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얼마가 되고요. 마이너스 2,2 이렇게 해서 중심 이거 보고 중심 있으셔야 돼요. 마이너스 2,2가 중심이고요. 반지름은요. 루트 12인데 이걸 한 번 더 간단히 계산해주면 3루트 2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까지 찾으면 원을 정확히 말해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다음 문제 가볼게요. 완전제곱식을 고치기 위해서 x와 x를 먼저 모아보면 x제곱 마이너스 8x입니다. 그럼 반의 제곱인 얼마가 필요해요? 4의 제곱인 16이 더해졌습니다. 그 다음 y쪽은요. y제곱과 1차식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 딱 y-0의 제곱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상수항 마이너스 5는요. 오른쪽으로 옮겨서 플러스 5로 써 놓겠습니다. 그러면 완전제곱식 만들어진 과정에서 더해진 16을 왼쪽에 한번 오른쪽에 한번 더했다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왼쪽 부분은 x-4의 제곱 그리고 y제곱은 오른쪽은 얼마예요? 21이라고 쓸 수 있고요. 이걸 한 번 더 쓰면 루트 21의 제곱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랬을 때 중심은 4, 얼마예요? 이건 y 빼기 0의 제곱으로 보시면 되죠. 중심은 4,0이고 반지름은 루트 21. 이건 더 이상 간단히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 원이 된다라고 말해주시면 정확히 이 도형을 말해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 4번. 이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 되게 하려면 K의 범위를 정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원을 고쳤을 때 원을 이렇게 고쳐봤을 때 이 자리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r제곱이니까 양수만 와야 되는데 아주 가끔 0이나 음수가 온다면 이건 원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준형으로 잘 고쳤을 때 이 r제곱에는 반드시 무엇만 양수인 것만 오게 해주도록 하면 K의 범위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문제 이제 또 표준형으로 고치는 작업을 해볼게요. 표준형으로 고치려면 x제곱과 마이너스 4x가 있었어요. 그럼 반의 제곱인 4를 더해 주겠습니다. 4 더해 준 거는 이따가 또 다시 처리해 줄 거예요. 그 다음 y제곱은요. y제곱과 2y가 있네요. 그럼 이것의 반의 제곱인 1을 더해 줄 겁니다. 그럼
벌써 왼쪽에 4와 1이 새로 더해졌어요. 그럼 오른쪽에는요. 마이너스 k를요. 이항시켜서 오른쪽에 놓고요. 새로 더해진 4와 1 때문에 오른쪽에도 5를 더하게 될 겁니다. 그럼 좌변에 우변에 모두 5를 더하는 거니까 등식은 똑같아졌네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왼쪽 x-2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k 플러스 5라는 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r 제곱자리 k 플러스 5 값만 얼마가 되어준다면 양수만 되어준다고 하면요. k 플러스 5 값만 양수만 되어준다면 이건 바로 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k는 마이너스 5보다 크면 저 도형은 반드시 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k의 범위를 찾아보았습니다.